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소년가 정영기입니다. 이제 2월을 잘 보내야 한 해가 잘 갑니다. 2월이 짧고 그리고 3월과 1월에 끼어 있어서 학교 가는 사람은 3월을 준비하고 그리고 1월에 신정, 2월에 구정, 되게 2월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짧다 보니까 준비하다 끝나는, 또는 뭐 명절 쇠고 그리고 춥다 보니까 움츠리고 제대로 그 농사 준비든 학교 준비든 기업 준비든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월을 어영부영 하다가는 그냥 한 해를 보내는 수가 있다 해서 짧지만 튼튼하게 보내야 하는 달, 그 2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있네요. 오늘 정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규제. 아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펜앤드마이크라는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칭 토론의 달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송국 대표를 맡게 된 계기도 방송국에서 언론사에서 나와서 차렸습니다. 되게 지금 유튜브에서 언론인들, 뭐 정치인들, 교수들, 법조인들이 많이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언론인들이 날아오릅니다. 방송국에 있었던, 신문사에 있었던 뭐 조갑재, 진성호, 최병묵, 황태순, 제가 알기로만 해도 제가 이제 자판을 잘 안 보니까 그리고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제 제가 갇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만 해도 그런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입니다. 이들이 언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제3의 인생을 유튜브에서 잘 펼치는 이유는 언론 그 성격과 유튜브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 표현력이 중요하잖아요. 말과 글. 그리고 독자와 시장의 이 분석력이 뛰어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딱 요약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요체를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데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시사는 늘 넘치고요. 특히 금방 이야기한 사람들도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는데 이 정치 유튜버들의 소재는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에도 몇십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이야기해주면 그대로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인들이 퇴직 후에 더 전성기를 구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좀 박이부정 그런 말 하죠. 넓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교하지 못하다. 정밀하지 못하다. 넓고 얕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방송을 들어봐도 넓게 파면서 깊이까지 파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기도 하지만 언론인들이 본래 이 제목 잡는 거 하며 그리고 또 자극적인 거, 선동적인 거, 뉴스가 되려면 사람이 개를 물어야 하잖아요. 개가 사람 물면 뉴스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많이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정규제는 그 단점을 상당히 보강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57년생 부산 출신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네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한국 경제에서 오랫동안 뭐 논설을 쓴다든가 거기서 있었는데 박학다식합니다. 그리고 깊이도 심오합니다. 자칭 토론의 달인이라고 했듯이 무슨 통계를 든다든가 다른 사람의 말, 이론, 이런 어떤 그 분석한 결과 이런 걸 논거로 들어서 상대를 뭐 상대 전문가가 됐든 교수가 됐든 몇 명이 이를테면 공박을 해도 그것을 해칠 정도로 박학다식하고 아주 심오한 논리를 편다고 합니다. 논거라는 것은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니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고 그리고 동서고금 다양한 데서 모아오면 좋고 이런 논거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통계치도 정확하게 들 정도로 뭐 아마 명석한 모양이죠. 두뇌가 뛰어나서 그렇게 토론을 잘한다고 합니다. 좀 말은 느리고 처음에 듣는 사람에게는 말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답답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그 톤을 낮게 가져가면서 잔잔하게 자기 논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협파하는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가 이제 탄핵됐고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니까 이번 정부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한국 경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나온 다음에 나라고 그런 겁니다. 더. 펜 앤드 마이크라는 펜과 마이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글과 말. 그 인터넷 방송국을 창간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파 3인으로 되게는 뭐 신의 한수, 또 정규재,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 또 요새는 뭐 진성어도 굉장히 떠올랐죠. 아무튼 3인방 들을 때는 그렇게 신의 한수, 가로세로, 펜앤드 마이크 그렇게 드는데 정규재의 그 박학다식함과 그 심오함이 그를 방송국을 차려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서 정말 이 언론을 다시 세우겠다. 언론계에서 있었는데 이 제2의 인생은 자기 세계를 구축하겠다 했는데 그게 통했습니다. 2018년에 세웠는데 지금 한 4년여 지나가지고 자리를 잡았으니까 70만을 넘겼더라고요. 금방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는 또 부산 그 재보선 있었죠. 시장. 거기에 출마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창당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후보 등록해가지고 3위로 낙선했는데 많은 사람 중에 3위 했으니까 뭐 3위도 어려운 문제죠. 쉬운 건 아니죠. 그는 법 쪽에는 물론 학계라든가 언론계도 비판합니다. 특히 제가 오늘 그 정규제를 끌어들인 이유는 우파면 우파, 좌파면 좌파 해가지고 너무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이 공정성이라든가 중도성이라든가 객관성, 합리성 이런 것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선거 국면에 접어드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게 세상의 전부다 할 정도로 뭐 그런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우파에도 있고 좌파에도 말할 것도 없이 있죠. 그런데 비교적 평형이랄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정말 이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우파에 속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옹호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뭐 그 윤석열과 이재명이 용쟁 호투를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의 그 태도, 뭐 토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파한테도 경계를 이렇게 당하는 그런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한국 언론은 광우병 사태 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 광우병 사태가 2008년에 일어났죠. 그런데 MBC가 그 PD수첩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에 소고기를 수입하겠다. 그런데 이제 소고기를 수입하는 뭐 여러 부인이 또 그 안정성이니 또 뭐 수입할 때 그 절차니 또 국민에게 뭐 여론을 물어봤느냐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를 들은데 이제 거기서 큰 것이 특히 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국산 그 서해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4월에 일어났나 2008년 PD수첩이 그 다음 방영 바로 직후인 한 5월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제 광우병 이른바 시위를 하게 됐잖아요. 촛불 시위를. 그런데 그때 정규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언론 요새 뭐 MBC도 또 거의 치우쳐 있잖아요. 언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영방송이면 공영방송답게 정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신문이든 뭐 방송국이든 그걸 못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격하는 겁니다.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오히려 발전시킨 게 아니라
비판과 균형의 기능을 야당만 하는 게 아니라 언론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트리는 사람이 언론이다. 뭐 직격은 안 했지만 MBC를 비롯한 그런 거죠. 지금도 MBC나 뭐 KBS 정권 바뀌면 또 이쪽으로 또 정권이 치리하고 있을 때는 통치하고 있을 때는 또 그쪽 편. 이게 뭐 언론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졌죠. 물론 저도 지금 정영기 TV에서 언론인 겁니다. 개인 언론인데 아무튼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저런 것이 많이 생겨나면서 포털 서비스 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어떤 통신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기능이 예전만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언론인들이 이렇게 유튜브 들어와 가지고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리는 수도 있고 MBC나 이런 것들처럼 지금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그 경쟁력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신뢰성이 매우 떨어져 가지고 개인이 나와서 방송국을 차린 정규제가 언론을 걱정해야 되는 그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언론의 일테면 뭐 부작용이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는 친일, 친미, 반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파도 뭐 중립을 지키면서 친일이 왜 필요한가? 친미나 반중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굉장히 철학과 나왔는데, 물론 이제 대학원 또 석사는 경제 쪽이던가요? 아무튼 공부는 이렇게 경제 쪽을 했고, 석사에서는, 그 다음에 학사에서는 철학을 했는데, 독서를 통해서 이 학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경제신문에 또 있으면서 보완을 해서 그런지, 이 경제에 또 정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도 친선 우호를 수립해야 되고, 중국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시장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뭐 정규제 뭐랄까요, 이 토론하는 것도 보고 제가 뭐 많이는 못 봤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유튜버를 보면서 느낀 바를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가 시장의 힘을 믿기 때문에 나라는 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규제를 줄여야 시장보다 오래된 건 없고, 시장보다 합리적인 건 없고, 시장보다도 이를테면 경쟁력 있는 사람을 키워주는 그런 마당은 없으니까 신자주의가 마음에 들었겠죠.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입각에서 시장을 어찌 보면 굉장히 신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시장을 맹신하는 사람이다. 시장에 다 맡겨서 되겠냐.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시장의 부작용도 있고 시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손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정부에 이 보이는 손이 가서 해야 되지,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만 조정되도록 하면 이 양극화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심화되고,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국가도 크게 했고 시장을 국가에서 상당히 규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는데 빈부 차이는 더 커져 버렸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뭐 30번 안팎 대책을 내놨는데 백약이 무효해가지고 그게 더 커졌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기업을 굉장히 맹렬히 옹호하는 쪽 아니냐. 그 다음에 근거를 잘 든다. 논거도 잘 드는데 그 근거가 좀 박약하다. 철학이나 정치의 강점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무슨 중세시대에 루소니, 로크니 이런 사람들 들어오고 고전주의 철학이나 고전주의 경제, 고전주의 어떤 정치 철학 이런 데 기반을 두고서 오늘날 21세기에 이 움직이는 정치는 생물인데, 그런 정치에다가 경제는 더 살아있는 생물인데 여기에 대입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시 비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은 저는
현행 언론인만 해도 어떤 데서는 뭐 한 5만 내지 자기가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1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1년 동안에, 직전 1년 동안에 구독 시간이 4,000시간이 넘어야 광고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마 11만 안 될 겁니다. 10만 5천에서 아마 11만 사이가 그 광고료 수익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닥은 뭐 10만 원 안팎 될까 말까 하고, 많이 받는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몇 억도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언론인들만 해도 이를테면 뭐 5만에서 10만 사이라고 하는데 줄잡아 몇만인데, 퇴직자까지 따진다면 몇십만이 언론에 종사했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우리나라 우파 3인방이 들어가고, 그것도 언론의 사명을 다하려고 돈 버는데 너무 신경 쓰지 않고 그 언론의 사명을, 자기 철학을 곁들인 방송국에서 하려고 했다. 이건 대단한 철학이죠, 진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진화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정규재라는 사람을, 많은 사람을 뭐 제가 보기도 했고, 또 더 많은 사람은 못 받는가는 모르지만, 제 이 두뇌 그물망에 걸린 사람 중에서는, 제가 한 신문도 뭐 7개 보니까 그 신문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그리고 이런 토론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토론에 나간 사람들과 대응할 때, 그리고 그가 신문에 이렇게 종사할 때와, 그 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차려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그가 펴는 철학 같은 것이 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우리가 사실 이 유튜브 보면은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누구 보면은 그냥 그 사람과 유사한 주제들이 쭉 깔려가지고 다른 선택은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다양하게 신문도 한 개가 떴다 그러면 조선일보가 뜨고 그래야 되는데, 정규제 우파가 떴다 그러면 좌파도 뜨고 그래야 되는데, 우파가 뜨면 이 사람은 우파 취향인가 보구나, 이런 걸 좋아하네, 그러면 너 이런 거나 하고, 선택의 여지를 좁히는 정도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오래 놀아서 유튜브 구글 수익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편향된 이 편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은 좀 너무 그런 측면이 강해가지고 저도 좀 불만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다른 세계를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 한쪽 눈 감고 사는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데, 이게 좌우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좀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크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뭐 10개를 띄워준다 하면 5개는 그렇게 띄우고, 나머지 한 두어 세 개는 중도를 띄우고, 그 다음에는 그와 다른 것도 띄워가지고, 너 그런 걸 보는데 이쪽 지금 A를 보고 있지? 여기 Y도 있어, X도 있어.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는 게 아쉽더라고요. 예, 오늘은 토론의 달인이고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규재. 저는 이제 지금도 그래서 뭐 여기서도 주필 그렇게도 말하는데, 신문사에 있다가 유튜브 방송을 차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 철학이 맞든 안 맞든 간에 다양한 그 유튜브를 봐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유튜브 또는 TV가 여러분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성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